유승민 후보의 복지 공약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꾸준히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한 1년 갔죠 그때? 이걸 오리지널 버전으로 해야죠.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. 예. 그거 다시 하라고 해도 하실 수 있어요? 아 그럼요.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다는 말은 네. 제 혼자 한 게 아니고 네. 그때 뭐 많은 언론들, 많은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지적하던 건데 네. 왜 제가 이야기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그거 사실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? 전혀 후회한 적 없습니다. 근데 어쨌든 복지를 늘리면 네. 세금 부담이 생기고 세금 물론요. 부담이 생기면 그건 예. 다 서민들에게 예. 부담 있는 사람이야 뭐 세금 좀 더 내는 거에 힘들겠어요. 아니 근데 어쨌든 더 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대선 후보가 선거 나면서 이런 걸 겁니까? 근데 되고 나서 뭘 해야지? 아니 저뿐만 아니라 네. 다른 후보들도요. 지금 복지 공약이나 교육 공약이나 네. 주택이나 하여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네. 공약을 발표한 거. 대표적인 게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81만 명 22조 원 아닙니까? 그 22조 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거든요. 근데 복지를 기존에 이미 복지 제도들이 쭉 있잖아요. 거기에서 아동수당이 됐든 기본소득이 됐든 공무원 81만 명이 됐든 뭘 더 하겠다 그러면 내가 어느 세금을 어떻게 올려가지고 세수를 얼마나 증대시키겠다. 그걸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늘 하는 말이 나는 딴 데 뭐 고속도로 안 뺏겨서. 깔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자.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고 그래서 세금을 더 걷고 그다음에 딴 데 뭐 고속철도나 고속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SOC 투자를 덜 해서 4대강 안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되고 나면 그거 안 한 후보 아무도 없고 결국은 못 지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내놓는 새로운 공약, 복지, 교육, 뭐 보육, 뭐 일자리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가계부를 정직하게 써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그 지출 지난번에 가계부 쓰지 않았어요 이준석 공약 가계부 썼죠. 예전에. 공약 가계부 썼잖아요. 그때 그래서 저 기억나는데? 그 연설이 그거잖아요. 공약 가계부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. 증세 제가 복지는 허구입니다. 박근혜 박근혜 정부 대통령. 2년이 넘게 지났는데 135조 원의 134조 5천억 원이 그 공약 가계부를 지킬 수 없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니까 이거 못 지키니까 앞으로 복지를 하든 뭘 하든 더 쓰려면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를 생각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. 근데 공교롭게 그때 증세는 아니다 이러면서 담배값 올리고 연말 소득세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뒤집어졌잖아요. 거짓말 하니까. 그래서 이 증세 부분은 이거는 제가 당장 세금을 왕창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가면 저부담에서 중부담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 중간의 경로를 제가 국민들한테 돈 많은 사람, 부자가 더 내고 돈 많이 버는 대기업들이 더 내고 그 원칙 지키면서 그러면서 어느 법인세, 소득세, 재산세 뭐 이런 세금, 부가세 이런 세금들이 있으면 어느 세금을 어떻게 건드려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겠다.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. 유승민 후보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디부터입니까? 부자에게 더 걷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지금 소득세 기준으로 예컨대 무슨 뭐 8천만 원이다. 네. 이러면 저는 구간을 하나 정도 더 만들고 싶어요. 그 위에. 그래서 지금이 38%입니까? 네, 지금 38%. 네. 제일 위에 구간이 네. 소득세율이 38%면 법인세는 22%다. 이러면 그 한 구간을 더 만들어서 거기에는 저는 소득세는 40% 넘는 소득세율을 하고 네.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명박 정부의 이전이 25% 수준이었는데 22%까지 갔다가 저는 다시 25%로 오면서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잖아요. 우리가 실제로 내는 세 실효세율도 올리자. 그러면 법인세하고 소득세에서 어느 정도가 들어올 건데요. 그렇게 가진 자 부자가 더 내게 하면 이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들 중에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던 국민들도 이제는 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10,000원이든 5,000원이든 저는 국민 그 계세주의라 그러는데 개인 세금. 아니 개병제라 그러듯이 국민 계세주의라 이래서 모든 국민이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은 좀 지키면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부가세 건드리는 거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부가세. 예. 근데 그 제일 쉬운 게 그거 아니에요? 제일 쉽고 정부 돈도 입장에서는 그렇죠. 말하지 않고 내기는 많이 내는데 내는지 모르는 게 제일 부가세잖아요. 쉽고 돈도 제일 많이 거쳐져요.
부가세는 1% 2%만 올려도 이렇게 왕창 들어와요. 그러니 도입했다가 정권이 망한 케이스가 여러 있다 많죠. 보니까. 예. 그럴 뿐 아니라 부가세는 역진적이거든요. 가난한 사람 부자가 똑같은 소비를 해도 똑같은 세금을 내니까. 그렇죠. 뭐 간접세. 물건에 다 있는 거니까. 예.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좀 역진적이죠. 아, 그러니까 세금을 올릴 생각을 좀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. 아, 하고 있습니다. 3대 세금에 잘 지금 이제 네, 언급하셨는데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재산세도 어느 정도는 재산세가요. 종부세 같은 걸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대모세를 받겠다 이래가지고 종부세를 왕창 매겨서 저같이 뭐 무슨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연말 되면 막 몇백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내고 이랬잖아요.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거의 남긴 남았는데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재산세, 보유세 이 부분도 조금은 저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 세금은 저는 골고루 높일 거지 자꾸 정치적으로 법인세 하나만 쟁점이 돼가지고 뭐 그래 되고 있는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. 예,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번에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돈 들어간 얘기일 것 같은데. 돈 들어가는 얘기 맞습니다. 참 국민연금 내시죠? 다 내죠. 대통령 됩니다. 아 그래요? 얼마 내요?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? 제 국회의원들 세비로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. 아 그래요? 예, 다 예. 똑같아요. 그럼 국회의원들은 월급이 똑같으니까. 뭐 세비 똑같죠. 상임위원장이면 좀 더 받고 뭐 이런 거. 아, 그래요? 아니요. 그거는 세비가 아니고 직책에 직책 따라서 나오는 거기 수당? 때문에 그거는 국민연금하고 관계없고요. 국회의원들은 초선이든 5선이든 세비가 똑같습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내는 것도 똑같은데요. 그래요? 예.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 세금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제가 약속드린 거는 이제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국민들은 최저연금액이라는 게 지금 36만 원입니다. 최저연금액이. 그 정도 나오죠. 최저연금 36만 원이고 적게 받는 연금 국민연금을 뭐 6만 원 받고 이런 국민들도 있어요. 있어요. 그거를 80만 원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저는 이 문제는 국민연금 전체 재정 안에서 하겠다는 겁니다. 세금 새로 안 집어넣고.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그 연금 내는 최고 구간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. 건강보험은 막 소득 구간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엄청 많이 내는데 많이 내요. 국민연금은 안 그래요.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 연금료 내는 구조를 고소득자의 경우에 칸을 더 건강보험식으로 더 가면서 거기에 생기는 돈으로 최저연금액을 더 드리겠다. 이거니까 이거는 세금하고 관계없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더 내는 건 아니에요? 더 내는 거 아닙니다. 더 내는 거 아닌데 국민연금 안에 더 내고 받는 구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? 뭐 하후 상박이라 그래야 될까? 그런 식으로 최저 연금액 받는 분들은 올려드리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더 내게 만드는 구조로 가서 그 돈으로 자체 해결하겠다는 그런. 결국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형태로 가다가 마지막엔 또 안 되니까 연금 조정하겠다,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수급 연령을 늦추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거 별개 문제예요. 우리 공무원연금 할 때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따로 가는 게 이게 비정상이지만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었잖아요. 그래도 여전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연금이죠. 근데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재정 고갈. 그러니까 저는 받을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. 다들 벌써 다들 세금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. 아, 왜냐하면 그러니까요. 우리 벌써 아버지 이러잖아요. 받으신 뭐 장기 요양보험 이런 거 받으시니까 우리 아버지 받는 걸로 그냥 퉁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고. 이런 젊은 이렇게 분들이 생각하고 살아요. 아니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구 구조가 워낙 고령화되니까 어르신들. 지금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 30 지금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은 나중에 연금 받는 거 상당히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내야 되니까 이제 그래. 내긴 내는데 뭐. 사실상 세금이다.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. 그래서 그 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그거는 국민연금의 개혁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그거는 이제 그때 거둬서 그때 연금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은 막 쌓아서 모아놨다가 조금씩 주는 식인데 이게 적립식인데 그해 연금 문제를 그렇죠. 영어로 이제 그건데 이제 그해 국민 세금이든 뭐든 다 모아서 연금 줘야 되는 돈 지불하는 그 식으로 그 방식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. 네. 자분자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유승민 후보의 복지 공약을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.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까요? 대통령 진짜 제대로 된 개혁. 저 유승민이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